예, 1월을 보낸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어쨌든 기대했던 1월 효과가 연초에 좀 노이즈가 있었고요. 다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월을 보내고 또 2월을 준비하면서 또 올해 전체 시장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점검하는 시간 특별히 좀 마련했습니다. 집중 분석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간에 올해 크게 보면 세계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냐, 미중 간의 1차 합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경제나 지표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신호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예.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만을 볼 부분이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조치했었던 네. 부분의 효과가 그 변화를 보이는지 여부를 생각하는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경제가 3%를 밑도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이 변화 과정에서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등은 이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등이 있어 왔었거든요. 예. 문제는 이 과정에 최근에 실물 경제 활동 등에 대한 변화는 생각보다 우려했던 경기 침체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여기에 지난주 이제 미중 무역 합의의 그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수출 동향만 보더라도 회복 조짐 등이 조금씩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난해 선제적인 조치가 올해 상반기 실물 경제 활동에 얼만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지난해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수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난 12월 달부터 중국향 수출이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최근 10일까지 집계되어 있는 1월 수출 역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확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상당히 조금 장황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는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침체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만으로도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시장의 이제 가장 큰 이슈들이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경기 회복, 미국의 대선, 그리고 또 아직 남아있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1차는 합의가 됐지만 봉합이 된 것이냐, 이렇게 지지분열하게 가느냐, 아니면 또 한 번 또 세게 부닥치면서 노이즈가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실 요즘 투자자분들이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계시거든요. 워낙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가 다뤄지다 보니까 이벤트에 따라서 경제의 흐름을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대선도 있고 우리 총선도 있고 미중 협상도 단계적 협상이기 때문에 이 끝이 어딜 것이냐라는 그 시나리오를 너무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제는 이 같은 이벤트와는 조금 거리를 두는 편이 오히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합의가 갖는 의미는 2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런 의미보다 아주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중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도 다소 인정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네. 기존에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었던 사안은 우리가 이제 버티면 미국과도 한번 붙어볼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데는 조금 의문시되는 점 등이 많다는 점 때문에 잘 굽히지가 않았었던 그랬었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단계적 합의를 내놓았다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오히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 정부 환경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재임이 끝나고 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들은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릴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정책 등을 보면 절대 트럼프 정부보다 중국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넥스트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중국의 입장이 이번 무역 합의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라는 측면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이벤트에 대한 집착보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난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올해 상반기에 어떤 실물 경제의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런 펀더멘탈한 변화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 문제만 집중해서 너무 이벤트에 쫓아가진 말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전반적인 여건들을 함께 큰 그림으로 보자는 말씀이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이벤트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인데 지난해만큼 이제 관심은 조금 떨어졌죠. 연준이 일단 금리를 막 올리던 걸 좀 멈췄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소 좀 중립적인 기조일 텐데 각국의 통화 정책 기조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 봐야 예. 될 것 같고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런 변화에 경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이제 금리를 인하시켜줘야만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변화 등을 보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았었거든요. 이런 현상을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은 약세 환경에 놓여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면 장기 채권에 투자했었던 투자 자본이 서서히 위험 자본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화랑 국면 내지는 순환적 강세를 보이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에도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연초 이후에도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첫 FOMC를 시작으로 주요국들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중립적 스탠스를 내놓는다라고 해서 조금 놀라실 필요는 없는 예. 그런 입장이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주제 타이틀은 저희가 실적으로 달았는데요.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4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게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을 좀 땡겼어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습니다. 실적 관련된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매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장 낮은 그렇죠.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따로 발표하기보다는 보통 네, 연간 연간으로. 실적에 대해서 녹여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주목할 것은 지난해 우리 상장 기업들이 결국 감의로 끝난 것은 이미 결과고 네. 그러면 올해 1분기부터 좋아질 거냐,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냐. 그 회복 이익 개선의 그 시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 IT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가장 이익 회복 시점 자체가 빠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업종들이 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 중국 소비주들은 예. 결국 올해 뭐 노동절 이후로 중국 내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든지 이런 네.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연초부터 춘제 이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 등이 지금 시장에서 네.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은 그 실적 시즌에 대한 관점을 4분기 쪽으로 한정 지으시기보다는 예. 1분기와 2분기 올해 상반기 중 이 회복 시점에 대한 관점 포인트에서 접근하시는 부분 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더 나가서 실적이 구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지금 뭐 IT나 중국 소비주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 맞춰서 조금 더 실적 개선되는 좋아질 걸로 올해 보이는 섹터들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두 산업군을 제외하고서는 네. 상반기 중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그렇기 관련주들도 좀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수익률도 계속 양극화되는 오르는 것만 더 오르고 못 오르는 것은 계속 정체되는 이런 상황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지금 바닥에서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당장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영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 예로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들입니다. 당장 이런 기업들은 올해 연간 전체로 봤을 때도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가치가 주가에 선제적으로 반응했을 때 오를 수 있다. 이런 변화 등을 의미하게 되고 최근에 이런 내용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LG화학과 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는 이제는 소재주도 사볼 때가 됐어라고 해서 LG화학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1분기, 2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별반 차이는 없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장착하고 투자해서
성장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에 현재 주가가 반응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선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좀 선을 그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실제로 좀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이 IT나 중국 소비주를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눈으로는 확인되는 것은 조금 더디지만 기대감들을 반영해가면서 조금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으로 2차 전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범주로 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시차가 좀 걸리는 데를 2차 전지 얘기하셨다면 뭐 5G라든지요. 혹은 뭐 일부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범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실제로 과거 IT 종목들이 움직인 다음에 어떤 주식들이 올랐느냐라는 레코드를 찾아보면 2009년 IT 급등 이후에 올랐었던 거가 차화정이었었고요. 2012년에 IT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갔었던 것이 4G 관련주들 그리고 이 중국 소비주들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IT가 강세를 보인 이후 17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었던 업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IT나 반도체가 한번 분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도주의 키워드는 바로 그로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세상, 앞으로의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시장의 화두로서 던질 수 있느냐를 살펴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현 시장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가장 코드를 맞춰줄 수 있는 산업에 관심을 가져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러면 뭐예요?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소비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거 사드 제재 이후에 우리 중국 그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통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중국 사업을 포기한 기업들도 있었고 끝까지 이악 물고 버텼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악 물고 버텼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실적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남았었다라면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화장품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만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차나 배터리 이런 해당되는 산업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활동 영역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센터장님 말씀하시면서 키워드가 잡힙니다. IT는 워낙 뭐 사실은 공감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이제 중국 소비주 얘기를 계속 많이 하셨어요.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좀 가다듬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월 효과를 굉장히 세게 기대했었는데 초반에 이란 사태 때문에 좀 어려웠고 이후에 다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연간으로 보면 하반기 불안하다, 여러 이슈, 미국 대선도 있고 상반기에 좀 힘을 집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떠세요? 네, 전략. 저희는 그래서 2020년 전망을 할 때 20년 전망이 어차피 박스권일 수밖에는 없지만 기간을 확장하면 올해의 변화가 21년에 상당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렸었는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올해 고점이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가 지난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반기의 강세 이후 하반기에는 정체 쪽에 대한 의미가 강해질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주식시장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채권시장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그 변화에서 우리가 기초를 둔다라면은 지금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1월 초 이란 사태가 발생됐었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악재의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된다라면 언제든지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는 있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그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에 포인트를 맞춰두시고 지금의 시장의 호흡은 올해 상반기만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내년까지 기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대응을 살펴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좀 소강 상태로 가는 오는 날입니다. 마침 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이제 그렇게 보면 또 내일 모레 들어가면서 약간 좀 설 연휴권에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